네, 코리안 아빠의 투자 일기. 오늘은 대한민국이 테슬라를 품으면 안 될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이 좀 안 닮긴 했죠. 네. 네. 그런데 이렇게 품는 장면을 한번 만들어 봤고요. 네. 코리안 아빠의 투자 일기는 인문학적 추론 영역인 거 다 아시니까 절대 기준으로 삼지 마시고. 자, 뉴스를 보니까, 저희가, 테슬라를 서학개미 분들이 다 팔고, 이더리움 비축기업 BMNR을 많이 샀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테슬라는 여전히 보유량 1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한테. 그래서 서학개미 분들 여전히 테슬라를 사랑을 하시죠. 근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 테슬라 파신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왜 매도를 하셨어요? 이런 생각도 하죠. 일론 머스크가 요즘에 돌출 발언 많이 하고 정치 행보에 이렇게 따른 오너 리스크가 계속 증가를 해왔고, 그 다음에 트럼프 정부가 전기차 지원을 축소하겠다고 지금 했기 때문에 실적의 악화가 또 예상이 됐었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무시 못하겠죠. 이제 비트마인, 서클, 코인베이스, 로빈후드 등 암호화폐 관련 주식이 이제 급등하니까, 예, 테슬라가 이제 팔고 넘어오신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또 네 번째 요소가 있을 거예요. 자율주행 택시에 관한 미국 정부의 규제로 인한 이 사업 확장 속도가 되게 떨어졌다는 거. 이게 또 큰 요소로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AI 시대의 규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거예요. 규제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그 미국을 보니까, 뉴스를 보니까, 예, 테슬라가 캘리포니아에서도 무인 택시 영업 허가를 아직 못 받았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미국도 이게 이제 자꾸 이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사실 테슬라가 뭐 올해 말부터 해가지고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이 로보택시로 간다고 했죠. 근데 자꾸 이렇게 그 규제 때문에 뭔가 뚫지를 못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제 로보택시가 많은 꿈을 꾸고 있지만 이 기술도 이제 한계가 아직은 있는 것 같고, 규제가 또 있고, 그럼 안전에 대한 어떤 그런 불안함, 이런 것들 때문에 제대로 사업화가 못 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고 있죠. 예, 근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네, 그 관광객들한테 갈라파고스라고 해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완전히 플랫폼으로 정착한 우버, 우리나라 안 되죠. 에어비앤비 안 되죠. 그 다음에 구글 지도도 이제 뭐 네이버, 네, 지도나 이런 거에 밀리죠. 그래서 글로벌 플랫폼이 있다 한들 우리나라 들어오면, 네, 힘을 잘 발휘를 못하고 있습니다. 좋은 면도 있죠. 근데 자, 우리나라는 이제 타다도 안 됐었잖아요. 근데 과연 자율주행 택시가 될까? 네, 그래서 뭐 이제 택시 기사분들 이런 이해관계 때문에 자율주행 택시는 이제 손도 못 대는 대한민국이다 해가지고 한은에서 이제 뭐 이런 제안을 했는데, 글쎄 이런 규제가 있기 때문에 잘 될지는 모르겠어요. 네. 자, 근데 이제 데이터를 한번 보시면 여전히 저는 이제 인간의 실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대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2024년 동안 교통 그 사고 건수가 20만 건이 넘습니다. 그리고 사망자 건수도, 네, 거의 2,500명이니까 거의 뭐 매일 뭐 몇 명씩 지금 계속 사망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부상자 수도 거의 뭐 27만 8천 명이라고 하고, 네, 음주나 이런 것도 문제인데, 네, 저는 이게 심지어 이제 범죄에도 여전히 관대하다. 뭐냐, 음주운전 사고가 5년간, 네, 7만 건이 넘어요. 근데 재범률이 무려 43.3%입니다. 네, 재범을 해도, 네, 계속, 네, 음주 사고가 계속 나는 거죠. 네, 그래서 처벌이 뭐 가벼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네, 관대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우리나라가 과연 FSD를, 중국 같은 경우는 진짜 시골에서도 지금 자율주행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테슬라를 사도, 네, 부글부글하죠. 왜? 우리나라는 자율주행이 안 됩니다. 네, 완전 자율주행이 안 돼요. 2단계까지밖에 안 되죠. 네. 그래서 완전한 그 테슬라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율주행 차로서 테슬라를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전기차죠. 네. 그래서 현대기아가 자율주행을 완성하는 날까지 이걸 안 풀어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옛날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젊은 분들은 모를 수가 있으니까. 2007년도에 아이폰이 처음에 등장을 했거든요. 근데 국내에 처음으로 들어온 게 2009년도, 무려 2년 있다가, 뭐 2년도 아니죠. 조금 있다가 2010년도 됐으니까. 2년 넘도록, 예, 이 지연이 됐습니다. 이거 왜 들어왔냐면, KT가 본격적으로 얘네하고 애플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때 SK한테 너무 밀리니까 자기들이 뭔가 반전의 기회로 삼자 해가지고 KT가 독점으로 해가지고 처음에 아이폰을 국내로 들여왔습니다. 근데 이때 삼성이 이제 어떤 스탠스를 취했냐? 삼성이 우리나라 스마트폰 거의 다 이렇게 점유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이폰이 밀렸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은 어떤 선택을 했냐면, 자기네들이 지금까지 만들고 있었던 그 OS를 포기를 했어요. 바다나 뭐 타이젠 이런 것들이 자체 OS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과감하게 포기하고 이제 안드로이드 폰하고 전략적 제휴를 맺었습니다.
네, 그래서 OS는 너네 걸 쓰겠다. 메이드 인 USA에 쓰겠다. 대신에 우리는 거기에 적합한 최고의 스마트폰을 만들겠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네, 삼성 핸드폰으로 전 세계 시장 점유율 1위까지 갔었죠. 네.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을 똑같이 해보는 거예요. 2009년도처럼 삼성처럼 현기차가 테슬라 FSD를 좀 품으면 안 될까? 네, 근데 현대차는 2028년도에 완성형 자율주행차를 출시를 하겠다고 합니다. 언제입니까? 벌써 6, 7, 8, 3년 있어야 됩니다. 3년 후에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 만들 때까지 과연 테슬라를 금지를 시킬 건지, 네, 이거 진짜 답답합니다. 그리고 네, 이재명 정부는 지금 어떻게 합니까? AI에 올인을 하겠다고 하고 있죠. 그래서 뭐 AI 기본 사유를 선언을 하고 AI 요즘에 일 되게 열심히 하세요. 실제로 제가 국무회의 이렇게 보면 일은 진짜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열심히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제 와서 GPU 산다고 하고, 물론 뭐 지금 정부의 책임은 아니겠죠. 과거 정부들의 책임일 텐데 이제 GPU 산다고 해요. 그리고 모태펀드 만들어 갖고 벤처 육성한다고 하고 이제 인재 교육한다고 하고, 제 생각엔 어느 세월에 네. 아직도 저는 메이드 인 코리아 관념에 빠져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부터 해가지고 한국이 만들어야 된다. 어느 천년에 만들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2028년도까지 우리는 잘하면 FSD가 안 되는 세상에서 살겠죠. 네. 근데 미국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 삼성한테 들어오라고 해가지고 양자로 삼고 있어요. 처음에는 몸만 와라. 네, 그랬다가 지금은 네, 피도 내놔라. 그래서 네, 지분 보조금 줄 테니까 지분을 달래는 거예요. 지분. 네. 이제 아예 미국 회사 만들겠다는 거죠. 네. 미국은 이러고 있어요. 근데 자, 우리나라 국내 하면서 산업 봅시다. 지금 철강 지금 망해가고 있거든요. 네, 관세뿐만 아니라 중국한테 밀려가지고 경쟁이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휘청휘청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포항 경제가 말이 아니라고 합니다. 뉴스 보면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와요, 진짜. 그 다음에 K배터리 대공황 뭐 온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위기가 시작됐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삼성 반도체도 마찬가지죠. 지금 뭐 삼성 반도체 뭐 전환점이 됐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미국에 있는 공장 얘기예요. 애플에서 뭐 계약했다, 뭐 테슬라가 계약했다. 그 미국에 있는 공장 미국 기업들이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하죠. 거기서 쓰겠죠. 근데 한국 거는, 그 다음에 중국 공장도 지금 거의 다 폐쇄 위기, 네, 대위기예요. 제가 볼 때는 이러다 다 죽습니다. 네, 심각해요. 이게 다 뭡니까? 네, 이게 전기 자동차의 플랫폼이잖아요. 네. 철판 있어야 되고, 배터리 있어야 되고, 반도체 있어야 되고, 우린 다 갖고 있어요. 다 갖고 있는데, 네, 팔아먹을 그게 없는 거죠, 지금. 네. 그래서 저는 정부가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 거는 AI 투자가 아니라 규제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와서 뭐 정부가 뭐 모태펀드 해가지고 기업 키우겠다는데 기업이 뭐 한두 달이 큽니까? 인큐베이팅 하고 뭐 하려면 최소한 3년, 5년이에요. 3년, 5년. 3년, 5년 동안 그 이미 전 세계에 나와 있는 그 AI 기업들은 얼마나 발전을 하겠습니까? 걔네들하고 경쟁을 해서 이긴다고요? 아, 이기면 좋겠죠. 네, 정말 답답합니다. 그래서 규제를 좀 명확하게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암호화폐를 신뢰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이더리움하고 비트마인을 제가 신뢰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자, 뭡니까? 트럼프 행정명령. 처음에 트럼프 정부가 들어와가지고 전략적 비축자산 이렇게 해가지고 행정명을 딱 때려요. 그 다음에 야, 너 이거 크립토 차르가 너 이거 준비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에 뭐가 나왔습니까? 네, 크립토 3법이 나왔어요. 하원을 통과했고 조금 있으면 이제 상원까지 통과를 할 거예요. 그래서 뭐 했다? 디지털 자산 규제의 전환점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규제가 명확해졌어요. 그래서 지니어스 법이나 클래리티 법안을 보면, 클래리티 법안 여기 나와 있잖아요. 클래리티 법안 보면 명확하게 그게 규제의 명확성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제 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이번에 뭐 했습니까? 네, 행정명령을 또 내렸어요. 그래서 노동부 장관한테 180일 이내에 어떻게 퇴직연금 이거를 자산시장, 코인시장에 들어오게 만들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규제를 명확하게 해라. 180일 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180일 되면 올해 말이거든요. 올해 말까지 또 이런 법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런 법이 또 내년 상반기에 통과를 하겠죠. 네, 그러면 네, 규제가 명확해지면서 돈이 일로 오는 거죠. 네, 그래서 신뢰하는 겁니다. 네, 규제가 명확하거든요. 자, 그런데 보세요. 한국은 네, 5월 달에 수입차 판매량 1위가 테슬라예요. 네, 1위. 근데 이 사람들 뭐 사는 거냐? FSD가 없는, 자율주행이 없는 테슬라를 산 거죠. 한마디로 OS가 없는 스마트폰 산 겁니다. 한국 소비자들은. 네, 이거 그냥 전기차지 뭡니까? 네, 자율주행이 안 돼요. 네, 그러면 스마트폰 사가지고 그냥 전화로 쓰는 거죠. 전화로. 그냥 새로운 전화기입니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규제를 빨리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코리니 아빠의 오늘 캠페인 1국민 1 이더리움 갖기, 어제도 네, 제가 동기들을 만나서 2명한테 이더리움을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코린이 아빠의 끝말잇기 한번 해볼게요. 과자, 자전거, 거지, 지렁이, 이더리움. 네, 끝났죠. 네, 더 이상 이어갈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륨 없죠. 다음 이 시간에는 이더리움이 혹시 세녹스처럼 되는 건 아닐까? 네, 이런 불안감 갖고 있는 분 계실 거예요. 세녹스가 또 뭔지 모르실 텐데, 네, 요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